제52회 신라문화재 화백제전을 찾아주신 경주 시민 여러분과 또 많은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라문화재 화백제전의 사회를 맡은 성우 안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라문화재의 서막을 여는 화백제전은 천년왕국 신라건국의 주역인 박혁거세와 석탈의 기말지 설화를 박석김 신라왕가의 실제 후손들이 출연해서 재현한 개막 행사와 신라의 4대 설화를 모티브로 들어온 미디어 파사드, 불꽃과 낙화놀이가 어우러진 찬란한 대서사시로 장작한 영원한 빛 신라라는 주제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민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제52회 신라문화재 화백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입니다. 정말 많은 퍼포먼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럼 2000년 전 신라 건국을 위해 사로 육부 촌장이 모인 화백회의 현장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곳 월정교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인 도당산 화백정에서는 신라 육부 촌장들의 화백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사로 육촌의 촌장들이자 신라 육성의 시조들이 모여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라를 대표하는 사로 육촌의 이, 최, 정, 손, 배, 설, 육부 성씨의 대표가 참가하고 계십니다. 알천 양산 촌장, 돌산 고호 촌장, 취산 진지 촌장, 무산 대수 촌장, 금산 가리 촌장, 명월산 고야 촌장. 이제 육부 촌장님들이 신라의 왕을 하늘에 기원하는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 월정교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화백은 신라 귀족 대표자 회의로서 수소 신라전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 관원을 모아 상세히 토의하여 결정하였다라고 하여 당서 신라전에 정사는 반드시 중의에 붙였으니 이를 화백이라 하였고, 초기에는 서라벌의 육부의 촌장들이 모여서 열었고 국가의 기틀이 잡힌 후에는 상대 등의 주관하에 대등이들이 열었던 회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화백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함이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백관회의를 만장일치라는 중의의 총화에 따라 소통하고 화합한 민주적 방식의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건국 시조 박효거세와 석시 시조 석탈의 김씨 시조 김알지 신화를 재구성한 퍼포먼스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신라 고추대와 함께 2000년 전 박석 김씨 시조의 실제 후손들의 신라 시조 행렬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보다 먼저 신라 고추대가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박석 김 신라 3대 시조와 신라 6부 촌장이 입장하겠습니다. 밀양박씨 밀직 부원군파 박효거세 64대 손 서울 당서초등학교 2학년 박세현군, 경주 석시 석탈의 62대 손 고헌초등학교 4학년 석준영군, 경주 김씨 두개공파 김알지 66대 손 유림초등학교 5학년 김상경군이 이 자리를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경주를 대표하는 5분의 대화랑들의 시민 아련이 있겠습니다. 대화랑 5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 김석기 국회의원님, 이동엽 경주시의장님,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님,
그리고 박임관 경주 문화원장님께서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화랑 경주시장 준하경님의 교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군이충 나라에 충성한다. 대화랑 경주시장 준하경입니다. 신라의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제 행사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곧 우리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경주시장 대화랑 준하경은 25만 시민과 함께 사군이충의 화랑정신으로 신라 천년의 찬란한 전통이 미래 천년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을 개최하여 경주와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준하경 경주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랑 국회의원 김석기님의 교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친이효, 부모에 효도한다. 대화랑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대표로 발의한 에이펙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 법에 근거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자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에이펙 기간 동안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TV를 켜면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집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경주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에 효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도 세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화랑 국회의원 김석기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랑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엽님의 교지 낭독입니다. 교우 이신 믿음으로서 벗을 사귄다. 대화랑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엽입니다. 우리 경주시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심성의껏 대변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펙 기간 동안 경주를 방문한 손님들이 꼭 다시 찾는 경주, 한 번 사귄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지 가격 질서 확립과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민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네, 대화랑 이동엽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화랑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최병준님의 교지 낭독입니다. 임전 무태 사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대화랑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최병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봄 유례없는 산불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도의회는 산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의원들의 노력으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조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고 2025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화랑 최병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대화랑 경주문화원장 박임관님의 교지 낭독입니다. 살생 유택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 대화랑 경주문화원장 박임관입니다. 모든 이웃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5 에이펙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번영, 혁신을 위해서도 화랑의 생명 존중 사상을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인류 평화 실현을 위해서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2025 에이펙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염원하겠습니다. 네, 대화랑 박임관 경주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5 대화랑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5 대화랑의 결의를 바탕으로 경주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외국인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자, 제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세를 하고 나면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해 주실 수 있죠? 믿겠습니다. 자, 천년 고도 경주 만세! 에이펙 성공 개최 경주 만세! 더 나은 미래 경주 만세!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2회 화백지전 일부 개막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박석김 씨 후손과 대화랑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고추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라문화제 2부 주제 공연 영혼의 빛 신라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영혼의 빛 신라는 신라 역사의 가장 신비스러운 인물 비형량이 도깨비불에 이끌려 떠나는 꿈속 여행을 통해서 신라 4대 설화의 현장을 체험하는 약 40분간의 대서사시로 신라의 찬란하고 위대한 얘기를 모티브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론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불꽃과 또 여러분들 흔히 보실 수 없는 낙화놀이가 어우러진 창작 종합 퍼포먼스로 여러분께 좋은 작품을 선사해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화백지전 주제 공연 영혼의 빛 신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신라의 도깨비와 정을 통해 태어났다는 비형랑이라는 자가 있었다. 반은 인간이요 반은 도깨비라. 어느 날 도깨비불에 홀려 밤새 놀았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날부터 그를 괴상히 여기고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질 않더라. 이 세상 천지에 누구에게 기대랴. 지켜줄 리 하나 없고 마음둘 리 하나 없어 애달픈 마음만 매일 밤 커져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바람 소리가 유난히 커 잠이 들지 못하였더니 호두두두두두 어디선가 나뭇잎들 떨어지는 듯 하더니 피리 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걔 누구냐? 비형랑 방문을 열고 나와 어두운 밤길을 헤매니 어디선가 나타난 푸른 빛 하나. 따라오라는 듯 나타났다 멈추라는 듯 사라졌다. 눈앞을 아른거리더라. 신출기물 화련불물 따라가야 해. 비형랑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뛰기 시작했다. 뛰고 정처 없이 또 뛰었는데 가만 바람도 따라 뛰는 듯 고요해지더니 피리 소리 뚝 끊기고 그 푸른 빗줄기 불꽃처럼 커지더니 이내 달아올라 흩어지고 또 흩어져 드디어 형체를 드러냈다. 도깨비다. 도깨비 부리로다. 이게 바로 도깨비 부리로구나. 신비한 신라의 밤이 떠오르네. 도르른 불빛에 밝게 타오르네. 돌린 듯 겁없이 다가서면 반기듯 모습을 드러내네. 긴기분 가득 채운 열기가 손짓하네. 그 형형한 눈빛이여 내게로 오라. 그 가벼운 몸짓이여 나와 춤추자. 저 도깨비 불날 일어나며 저 푸르른 빛 춤을 추네.
드러내는구나. 너는 누구냐? 나는 밤이요 낮이라. 나는 두려움이요 환이라. 나는 허상이요 실체이며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 홀로 밤을 누비는 자. 푸른 풀이 돼 눈빛은 물이라. 난 생처음 보는 귀한 생김새. 놀랍구나 신비하구나. 너는 도깨비가 여인과 밤을 보내 태어난 도깨비의 아들. 인간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니 그 경계에서 신라를 지키는 자의 운명을 타고난 자. 어디 오늘 밤 우리와 함께 놀아보겠느냐? 너와 같은 운명을 지닌 자들이 천년간 지켜낼 신라의 모습을 보여주겠노라. 이 푸른빛, 도깨비 불인가? 이 빛으로 나를 홀리는 것인가? 기묘하고 기묘하도다. 신묘하고 신묘하도다. 기묘하고 기묘한 일이 우연이겠는가? 수호자들이 지켜낸 천년 신라의 운명, 어찌 우연이겠는가? 보라, 너의 꿈속을 따르라. 수호자의 운명을, 천년 신라의 운명을. 비형랑, 도깨비를 따라 이승인지 저승인지 알 수조차 없는 낯선 곳에 다다르니 온통 푸른빛만이 가득하였다. 이 빛은 다 무엇인가? 바다와 하늘 사이 시작의 순간이요 천년의 시작이라. 떠나자. 짧디 짧은 인생사 따라가보자. 아하, 천년에 빛나는 신라. 비형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을 타고 그 괴이한 도깨비와 함께 은하수를 넘어 기묘하고도 찬란한 곳으로 향했으니 그곳이 바로 신라의 천년 꿈속이어라. 신라 원성왕 시절 홍륜사라는 절에서는 사람들이 탑을 돌며 소원을 빌었더라.
그 중에 한 남자 석 달하고 열흘을 밤이 깊고 깊어도 돌고 또 도네. 그런데 마지막 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를 불러 세웠다.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자여, 당신은 누구시길래 홀로 남아 답을 돌고 있나요? 저는 김연이라고 합니다. 학문에 재주가 없는지 낙방을 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탑을 돌고 있소이다. 벼슬은 왜 하고 싶으신 겁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이 나라 신라가 강한 힘을 보이기 위해 사냥이 많아져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으니 벼슬을 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냥을 하여 들짐승을 잡으면 백성들이 풍요로워질 텐데 왜 난군께서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시는지요? 사람이 짐승을 해하면 짐승도 사람을 해하는 것이지, 서로가 해하고 해하는 것이 어찌 풍요롭다 하리요. 힘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어찌 지혜롭다 하리요. 여인이 감복하여 뜻이 통하니 곧 부부의 연을 맺었더라. 그런데 정을 통하고 보니 여인이 아니라 호랑이인지라. 김현이 깜짝 놀라니 여인이 말하길, 사람과 짐승이 한 마음이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의 뜻을 모르니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까닭이 하늘의 뜻일지라. 난군은 부디 제 말을 들어주소서. 제가 들었사온데 내일이면 호랑이가 저작거리에 내려와 사람을 해칠 것이라 합니다.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사람들을 구하소서. 이 구슬을 던지시면 그 호랑이 쓰러질 것이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내 아내가 아닌가? 내 손으로 너를 죽인 것이냐? 김현이 울부짖으니 혼연 말하길, 미리 말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오. 내 이렇게라도 모두를 지키려 하오. 같은 하늘 아래 모두 함께 살아가ลุ้며 내 믿을 만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 낭군을 선택했으니 이 살생을 멈추시고 모두를 지키소서. 그 약속 지키리라. 당신 뜻 사라지지 않게 널리 알리고 알려면 천년이 지나도 당신 뜻 전하리라. 하늘의 뜻 내게 전해지라 하니 이 마음 담아 그대와 함께 가겠소. 김현, 호랑이 여인과의 약속을 지켜 그녀의 원대로 그 뜻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호언사를 창건하고 온 세상 만물의 평화를 빌었으니 자신을 바쳐 모두를 구한 이 호랑이 여인이야말로 세상 모든 호랑이 중 가장 용감한 호랑이리라. 참혹하도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닌가. 신라가 이기고 있거늘 왜 참혹하다 하는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해하던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너는 도깨비를 아비로 두었으나 인간의 아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너의 뜻이 깊고 깊구나. 여긴 신라의 천년 꿈속. 곧 이서국 군사들의 습격에 신라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될지니 내 그대에게 이 순간을 보여주는 까닭을 찾으라. 이서국 군사들의 습격. 용맹하게 싸우던 신라군이 곧 열세에 몰리자 신라의 백성들이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부디 이 신라를, 이 백성들을 도우소서. 그 간절한 외침이 능속 긴 잠을 자던 왕에게 다 닿으니 그 영혼이 깨어났도다.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태산같이 불러일으키니 이 땅 아래 잠든 신라의 영혼들이 하나둘 깨어난다. 병사들아 속히 눈을 떠라. 구름대와 같이 나아가라. 신령한 기운이 온 하늘 가득히 덮어갈 때 흩어지는 신라의 빛 다시 세워지네. 싸우리로 백성 위해 영원히 신라의 혼이 되리라. 미주왕 군사 신라의 혼배 모두들 깨어나라. 이 땅을 지키리라. 용감하게 나아가라.
어디선가 호련히 머리에 댄잎을 단 병사들이 나타나 기적처럼 전세가 뒤집혔으니 머지않았다 승리. 깨어나라 홍백이여 영원히 영원히 지키리라 나의 나라 잘나니 잘나니 기억하라 백성이여 위험해 외침에 답했던 댄잎 병사를 백성들로 지켜지던 천년의 신라여 수없이 많은 영혼 함께 기억하라. 신라 문무왕 676년 왕께서 기벌포 전투를 마지막으로 삼국 통일의 과업을 완성하시니 그때 나이에 75세였다. 몇 년이 지나 왕께서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옴을 스스로 느끼셨으니 나라 걱정에 잠을 들지 못하였다. 어느 날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바다 위 바위에 장사를 지내 파도로 덮고 바람으로 흩어지게 하라. 내 용이 되어 내 나라 신라를 끝까지 지키리라. 내 나라 내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비형랑 홀로 쓰러진 숲에서 눈을 떠보니 천년 신라가 하룻밤 꿈이었더라. 내가 작은 도깨비 푸른 불에 홀렸던 것인가. 기이하다 생각하다 문득 깨닫고 나지막히 웃으며 말하길. 내 나의 정체를 알았으니 그대도 정체를 드러내라. 나는 홀로 있으나 함께하는 자. 나는 신라의 백성, 신라를 지키는 자. 천년을 이어지고 수천 년을 기억될 신라의 수없이 많은 수호자 중 하나. 댄잎처럼 작으나 결코 작지 않고 댄잎처럼 여리나 절대 약하지 않으며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용처럼 의로울지니 나 인간과 도깨비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신라의 내 삶을 두고 이곳을 영원히 지키리라. 그날 밤 비형랑 깨닫고 말하기를 저 푸르른 빛은 도깨비 불로 시작했으나 천년을 이어갈 혼백의 불로 바뀌었구나. 영원히 이어질 빛이여 가슴 속의 빛으로 영원히 새겨지리라.